박수 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CJK 장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RO 시스템 전처리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이제 철분과 망간, 알루미늄, 그 다음에 G2S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물 오염은 보통 막표면에 유기물이 흡착되면서 프럭스 손실이 발생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흡착 과정은 높은 분자 질량 화합물이 소수성이거나 양전하를 띠는 경우에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에멀전으로 존재하는 유기물질은 막 표면에 유기 피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TOC가 3ppm을 초과할 때는 보통 전처리 쪽에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휴믹산 물질은 이제 수산화물 플러그를 이용한 응집 침전 여과 과정이나 한일 여과 또는 활성탄 흡착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오일이나 그리스가 0.1ppm 이상이면은 RO 공급수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응집 침전 또는 활성탄 처리를 해야 합니다. 회수 응용 분야에서 유기물질 제거와 농축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분과 망간 오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분의 오염은 아주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오염입니다. 다른 오염과 마찬가지로 막 시스템의 성능 손실, 그 다음에 특허 프럭스 손실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철 성분은 막의 산화에 의한 막 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철도는 망간이 있는 물에 5ppm 이상의 산소가 있거나 염소 처리, 우리가 보통 전염소 처리하게 첨소를 하게 되면은 이가철이 불용성 삼가철로 전환되면서 RO나 나노막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콜로이드성 수산화물 입자가 형성됩니다. 아래 반응과 같이 그래서 수산화물, 그 철분의 수산화물이나 망간의 수산물에 의해서 문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철분과 망간의 그 오염은 그 훨씬 낮은 pH에서 철의 산화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낮은 pH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철의 오염이 망간 오염보다가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GI가 5 미만이고 RO 공급수의 철이 0.1ppm 이하인 경우에도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RO 프로세스를 통해서 물이 공기 또는 산화제, 우리가 이제 염소 처리하는 경우 이런 NaOC를 집어넣어서 산화제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방지를 해야 합니다. 보통 낮은 pH에서 이가철은 산화를 보통 지연시키는데 pH가 6 이하거나 산소가 0.5ppm 이하에서는 최대 허용 이가철의 농도가 한 4pp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0.05ppm 정도로 이하로다가 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진은 텔레스코핑 현상에 의해서 멤브레인 모듈이 손상된 것을 봅니다. 보통 철분 오염에 의해서 이렇게 철분이 많이 오염이 돼서 이런 파티클에 의한 것들이 되면은 차압이 이제 과하게 발생되고 그런 해가지고 그 멤브레인의 립과 립 사이에 공급 유로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돼서 이 텔레스코핑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되면은 염 제거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알루미늄 파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오염 원인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알루미늄 기반 응집제를 사용해서 전처리 공정에서 플럭이 이제 이월되는 경우, 플럭이 캐리오가 되는 경우라든가 pH 조절 불량으로 해서 알루미늄 응집제가 응집제 후에 후단에서 침전되는 경우, 그 다음에 알루미늄과 실리카 반응에서 알루미늄 실리케이트가 형성되는 경우, 그 다음에 천연 광물의 실트 및 이 콜로이드성 알루미늄 규단염이 생기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이 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오염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급수의 알루미늄을 0.05ppm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루미늄 파울링에서 이제 주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중에서 알루미늄과 실리카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 낮은 실리카 농도, 보통 10ppm 이하, 이렇게 있는 경우가, 그러면 이제 농축수 쪽에서 10ppm 이하니까 상당히 적은 양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규산 알루미늄 오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산 알루미늄 오염이 일어나면 전처리에서 알루미늄 기반 제품을 사용하면 알루미늄 위험이 크게 증가되는데, 이러한 알루미늄, 규산 알루미늄 실리케이트의 그 오염이 일어나게 되면은 멤브레인 플럭스는 상당히 줄면서 델타 P는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알루미늄 이제 용해도는 보통 pH가 6.5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앞쪽에서 알루미늄 기반의 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pH 6.5로 해서 알루미늄 용해도를 가장 낮추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폴리머를 포함한 경우에 엔티스케일런트가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철분이나 알루미늄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엔티스케일런트를 선택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은 상의를 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티스케일런트가 비활성화돼 가지고 막에 그런 스케일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하시고, 철분이나 알루미늄 성분이 있는 경우는 엔티스케일런트를 철이나 알루미늄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폴리알루미늄 클로라이드가 아로 멤브레인에 이제 침착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염 제거율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여과 수량이 줄면서 델타 P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로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pH가 6.5 범위에서 용해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운전을 하실 때 pH 6.5 범위에서 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로 멤브레인 메이커에서 제시하는 것이 급수중의 알루미늄 농도가 0.05 ppm 이하로다가 운전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에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드로젠 설파이트가 보통 황화수소 부분들이 되는데, 이 부분은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필름텍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보통 우물물이나 이제 브레이크시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 이제 무산소나 현미성의 조건인 경우에 철, 망간, 알루미늄 및 이제 황화수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대수층에 황화수소가 존재하게 되면은 미네랄이 용해 또는 유기황이라든가 원소황, 황산염, 이산화황에 대해서 현미선 세균 활성화 결과로다가 보통 0.에서 5 ppm 정도 농도가 황화수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0.1 ppm 이하의 황화수소가 존재해도 아로나 나노필터 시스템의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황화수소가 있는 경우에는 공기 중에 이제 산소나 염소, 산화제가 노출되게 되면 공급층에 H2S가 원소 황이라든가 금속 화합물로 침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막 표면에 유황이나 금속 화합물이 이제 추가로 축적돼서 염분 통과가, 그러니까 우리 솔트 패세이지가 증가를 하게 되고 플럭스가 감소해서 시스템 효율이 저하가 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황화수소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농축배관이나 그다음에 이제 처리수 배관 쪽에서 이제 멈췄을 경우에 사이펀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아로나 나노의 공급이나 농축 쪽에 대해서 이제 공기가 유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배관의 배치는 아로나 나노막 스키드 어셈블리 할 때 배관상의 만관, 프로디드 상태로다가 만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지기관이나 공기가 차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공기 중에 이 공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H2S에서 황이 흡출되지 않은데, 이 콜로이드슬 황이 석출이 되게 되면 이제 침적 제거나 멤브레이크 되면 제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산화나트륨과 EDTA 같은 킬레이트제의 용액이 적절한 세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황원소로 많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인산염 용액이 화합물 성분을 용해시킬 수 있어서 처리수로 이제 그 플러싱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H2S는 CO2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체이기 때문에 분리막을 통과하고 특정 조건에서 막 미세 다공성 폴리설펀층이나 폴리에스테르 지지층 이런 부분들의 그 처리수 부분의 스페이스에 이제 황이 석출이 돼서 침전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삼천상으로 인해서 막의 처리수 측의 이제 공급이나 농축 쪽에 물이 역류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수 담수 쪽에 농축 쪽에 T세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삼천상에서 물이 이렇게 그 처리 쪽으로 처리 쪽에 있는 물들이 농축 쪽으로 다 이렇게 넘어오는 그 역류하는 현상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경우 총 고형물의 TDS가 한 6천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 고염도 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정지할 때 이제 보통 농축 용액에 이제 그 대체하기 위해서 특히 H2S가 함유된 그 시료 경우에는 이제 담수 프러싱, 우리가 해수 담수 같은 경우에는 농축 부분들을 처리수다 프러싱 해줘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주는 부분인데 똑같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권장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역류를 하기 위한 이제 삼투압 부동력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단 이제 프러싱이 불가능한 경우나 예상치 못하게 빈번하게 전기가 나가서 이제 그 상단 압력 정도 우리가 상단 뱃셀에서 올라가는 처리수 배관에 배관이 이제 위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니까 이제 프러싱도 안 되고 또 빈번하게 전기가 나가서는 잠깐 이렇게 멈추게 되는 경우는 썩백이라든가 드로우백 탱크를 놓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로 이제 권장하게 되는데 썩백이라든가 드로우백 같은 경우는 해수삼수 쪽에서 많이 이제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로우백의 용량은 그 예정되지 않은 운전 전기에 발생하는 삼탑으로 인해서 역류를 보충하기에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처리수 쪽 부분들의 OPSI, 그러니까 0.3바 정도가 초월하게 되는 네거티브 트랜스 멤브레인 프레저, 그러니까 역으로 다가선에 압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멤브레인이 이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쪽에서도 좀 눈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못하고 셀프 패티지가 많이 들어가고 후락선 드러나가지고 멤브레인을 교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이제 기술에서 보통 이제 그 덤프 발브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H2S가 포함된 그 공급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처리수 배관을 설계할 때 공기가 시스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로막이나 아로 또는 그 나노막의 스키드 어셈블리 배관 구성할 때는 앞에서 말할 때는 이제 만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꼭 설계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리수 측의 그 황해 침전은 즉각적인 성능 저하를 초래하지는 않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급 압력의 점적인 증가가 관찰되고 또 결국 이거 플럭스, 그러니까 효율이 심각한 감소를 초래하게 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철분이나 망간이라든가 유기물, HTS 쪽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RO 시스템 전처리 중에 유기물, 철, 알루미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업체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